자, 전 시간에 우리가 요거 했죠. 자, 시험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읽어봐요. 이게 뭐라고 읽어요? 또 토지동이라고 있는다.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신규 등록에서 이제 신자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제 확인하세요. 신규 등록 이제 개념 마무리입니다.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다시 확인하세요.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토지, 자, 지적 공부 뭐예요? 등록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임야 대장이 있네요. 임야 대장 무슨 도? 임야도. 항상 임야 대장하고 임야도는 같이 돌아다녀요. 항상 같이 붙어요. 그러면 토지 대장하고 무슨 도? 지적도.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전환을 시키면 이제 조합을 해봐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러면 등록 전환 그러면 마무리해요. 그래서 임에서 임야 대장에서 임자 행강편 딱 꺼놓고 토지 대장에서 토자 행강편 딱 꺼놓고 그러면 읽어봐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앞으로 그러면 속전속결로 해결해요. 등록 전환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 임토.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숙제하자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등록 전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네요. 자, 분할.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 그러면 이렇게 나눴어요.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을 딱 놓고. 그래서 등록전환, 분할이란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분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합병입니다. 그러면 합병은 몇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그럼 줄 한 번 더 놓고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뭐예요? 합병. 그렇죠. 자,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 밑에다가 하나 써놓을 게 있어요. 합병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합병 밑에다가 뭐예요? 자, 청량 X. 항상 합병은 요걸 측면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청량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지적 공부. 거기에다 행간편 다 꺼놔요. 자,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받고 등록할 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대가 뭐로 바뀌었다?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그러면 경계가 변동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목 변경 밑에다 청량 X라고 써놓으라고. 지목 변경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한 게 청량 X.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뭐예요? 청량 X라는 거 머릿속에 꼭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으로 가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 나왔다. 그러면 어디에다 형광펜 키워드를 잡아요? 지적도. 거기에다 형광펜 또 아까나요. 지적도.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줄쳐놓을 거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거기에다 밑줄을 딱 아까나요. 그러면 축척 변경 나왔으면 본능적으로 이제 나와야 돼. 무슨 도에? 지적도에. 그러면 작은 축척을 어디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거. 무슨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지적조 자리에다 이제 거기에 형광펜 쳐놓은 거에다 별표 딱 하나 해놓고 그 자리를 항상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여기에다 축척 변경 바로 밑에다 임야도 X라고 써놔요. 임야도 X. 자,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상 축척 변경 임야도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X야. 무슨 도에?
지적도. 예. 그러면 여기 이 자리를 그러면 지적도 밑에다가 그러면 그 밑에다가 도면 X라고 써놔요. 도면 X. 자, 측정 변경이란 도면에 이렇게 나오면 X야. 왜 그럴까요? 도면에는 무슨 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야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러면 측정 변경이란 도면에 작은 측정을 큰 측정으로 이러면 틀려요. 도면이 아니라 무슨 도? 도면 중에서도 무슨 도? 지적도. 이렇게 잡아놔야 돼. 자, 측정 변경은 올해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로 5개를 딱 해놔요. 전체적으로 별표 5개. 그래서 측정 변경 절차가 올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측정 변경이란 그러면 특징은 무슨 도? 지적도. 특징은 작은 측척에서 큰 측척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측척 변경.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봐봐요.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봐봐요. 오늘은 외워야 돼요. 직무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여기 무슨 전환이 읽어봐요. 등록 전환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무슨 공부에? 지적 공부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어는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또 봅시다. 이제. 자, 이제 합병이나 분할해서 이제 끌어오자고요. 몇 필지? 두 필지. 그렇죠? 뭐예요? 분할이잖아. 분할.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조합하면 뭐가 나온다?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키워드가 나오네. 자, 줄 딱 전화해줘.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밑줄 딱 꺼놓고. 자, 지적 확정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을 뭐해서? 포함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포함을 제로 건치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적 청량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필지란, 자, 필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은 제된다. 어때? X, J가 아니라 포함. 다시 한번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확정 청량의 이제 개념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은 어디가 중심키냐? 요 확정에다 형광펜 닦아라라고. 확정. 자, 확정은 특징은 뭐가 튀어나와?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 줄 딱 쳐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자, 읽어봐요. 확정 특징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특징은 지적, 확정, 청량. 이게 자의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그러면 확정치면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보면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암기하자고. 확정, 도시개발사업. 요거 보면 지적, 확정, 청량.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적, 확정, 청량에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가로 12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거는 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라는 걸 이제 키워드로 잡아서 여기에서 이제 형광펜 쳐놓을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죠?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줄쳐놓으세요. 형광펜 다 꺼놔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렇게 장난친다고. 어떻게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름 틀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법?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요거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지적 재조사와 관련돼서 하나 더 운 띄워놓을 거는 봐봐요. 어때? 지적 재조사는 대규모 사업이죠. 대규모 국책 사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로 열고 지적 재조사 청량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이제 지적제조사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이제 얘가 이제 의견을 해요. 그러면 지적제조사 측량. 그러면 어디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어때? X. 어디에요? 지적제조사 특별법이라는 거야. 그 자리를 장난친다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암기하고 갑시다. 확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 정량.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가로 13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지적 기준점. 그러면 기준에서 기준 행강편 다 깔아요. 자, 기준은 이제 기준 밑에다가 기준을 툭 치면 뭐가 나오느냐? 기준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 정량.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기초 정량으로서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제 밑에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기초 정량이란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기초 정량이야. 읽어봐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이 지적삼각점에다 행강편을 딱 까놔요. 자, 지적삼각점에만. 그러면 지적삼각점 밑에다 거기 바로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놔요. 뭐라고 써놨죠? 삼각점. 그렇죠. 자,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뭐예요?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삼각, 자,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야.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여기에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놔요. 부팅을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렇게. 자, 지적 기준점은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적. 그렇게 이제 뭐 강을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장난을 쳐요. 지적 기준점이란 자,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올해 지적 기준점은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럼 올해 도면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도면의 제도와 관련돼서 저 지적삼각점 끝에 표기와 관련돼서 자, 그걸 행강편 다 까놔요. 요거는 그러면 무슨 점을 나타낸다? 지적삼각점. 요거는 뭐예요? 자, 지적삼각 보조점. 요거는 뭐예요? 지적도관점. 요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무슨 점을 나타낸다? 지적삼각점. 이렇게 나타내면 지적도관점.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삼각 보조점. 그럼 올해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 예상되는 게 이거예요. 다음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잘못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 1번 기억이 나오겠죠. 기억은 지적삼각 보조점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때 X. 무슨 점이에요? 지적삼각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숙지해보자. 이거 무슨 점? 지적삼각점. 이거 지적도관점. 이거는 지적삼각 보조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그 박스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박스 밑에다가. 그러면 지적기준점에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그러면 거기 일단은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CG라고 써놔요. CG. 자, 참고 표시를 해놓고 CG. 자, CG가 뭐예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하고 지만 관리해. 시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그러면 자, 앞으로 지적기준점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X라고 잡아요. 자, 시지입니다. 이걸 기본 틀로 해서 옆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 X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지적 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X다. 만약에 지적 기준점이 나왔다. 독자적 문제로 나왔다. 뭐부터 찾는 연습을 해요. 읽어봐요. 뭘부터 찾자?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 이 두 개가 나오면 그냥 찍어버려.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하고 지. 시가 뭔데?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이렇게 이제 잡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봐봐요. 지적삼각형,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적기준점이란 기준을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 기초청량이 나와야 돼. 기초청량이란 뭘 정하는 청량이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그게 무슨 청량? 기초청량이 돼. 그러면 기초청량.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관리한다? 시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청량 수행자. 얘가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X라는 그런 감각을 잡아놔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봐봐요. 자, 기적기준점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부터 일단 찾아요? 요거 얘네들부터 찾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그냥 찍고 넘어가 버려. X입니다. 지적청량 수행자가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누가 관리하기 때문에 읽어봐요. 시하고 지. 그렇죠. 시지. 시가 뭔데?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암기하고 갑시다. 하도 암기를 안 하니까 이제 유학집안에 오면서 이제 암기를 시켜주는 거야.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걸 합치면 지적기준점. 그렇죠? 요거 읽어봐요. 기초청량. 기초청량은 몇 개? 3개. 읽어봐요. 지적삼각청량, 지적삼각보조청량, 지적도건청량. 그래서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숙지를 해 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저런 지적청량 수행자가 오늘 첫 강의 들어서 몰라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옆에다 2개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합쳐서 뭐라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자, 오늘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지적청량 수행자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이 내용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자체는 시험 범위예요. 근데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내용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 더 쳐놓읍시다. 하나만 더 하자고. 지적청량업자 요거 요렇게 써놔요. 자,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놓아요. 시도지사 등록. 그래서 요 시도지사 등록과 관련돼서 요거 줄 쳐놓고 요거 별표 하나 놓으라고.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이러면 혹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딱 해놓고 요 자리 별표 하나 딱 해놔라. 누구에 등록한다? 시도지사의 등록이야.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요렇게 써놔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요렇게 해서 설립 등기 이렇게 써놓으라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 누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 등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뭐가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돼? 지적청량업자와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봐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럼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요? 문제를 풀면 먼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자, 자기가 개념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 개념은 그냥 적석에서 3초 분량으로 나와야 돼. 읽어봐요. 합병을 보는 순간 3초.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거. 합병을 툭 치면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툭 치면 토지 이동 사유다. 합병은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변동이죠. 항상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합병이라는 것은 자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그 필지를 몇 필지로 합하는 거? 한 필지로. 합하니까 뭐가 없어져? 7-1. 그러면 뭐가 생긴다? 결번이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개념을 딱딱딱 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 때 재미가 없는 거 지난번에도 한 번 했던 거 봐봐요. 토요일 날 했던 거 봐봐요. 취소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자,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OX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개념부터 잡으자고.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취소권이 뭐예요? 취소권이 뭐냐? 그러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형성권이 뭐예요? 그러면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잘라놨어요. 형성권이랑 일방, 쌍방. 일방적 어사 표시하면 끝. 한 번 행사하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번 행사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 하나는 뭐예요? 취소권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형성권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형성권이라 뭐라고?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거야. 한 번 행사하면 끝나는 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그럼 한 번 하면 끝인데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겠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야. 개념을. 그러면 봐봐요. 이런 것들을 봐봐. 개념을 잡아야 암기 사유가 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자, 취소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OX. 자, 그러면 요걸 뭐예요? X냐, O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개념으로 다시 가야 돼. 자, 취소권은 무슨 건?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부관이거든. 부관이란 읽어봐요. 부관이 뭐예요? 봐봐요. 부관이라 그랬더니 부관이 뭐예요? 그러면 부관도 모르고 뭐예요? 부관. 자, 부관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그러니까 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봐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읽어봐요. 부관 읽어봐요. 당사자. 앞으로 이제 당사자를 읽으면 당사자 읽어봐요. 쌍방. 그럼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조건은 쌍방. 그럼 일방하고 쌍방은 같아, 달라. 그럼 취소권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예요? 알고 풀려면 뭐예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지금 개념을 모르니까 뭐예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개념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불삭드린 것은 오리걸 따라 점수 안 나와도 돼.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인상 보니까 뭐 이마에 다 뭐라고 써놨어? 합격 써놨어요. 근데 이 합격이 뭐다 선명하게 나타나느냐 미지근하게 나타나는 거냐 그거는 본인의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진하게 합격이라고 써놨고 어떤 사람은 흐리게 써놨다고. 왜 흐리게 써느냐 뭐예요? 합격이 진하게 나오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느리예요. 슬로우. 그래서 뭐 읽어봐요. 무슨 도? 뭐라고 써놨어요? 청산도 가면 청산도를 쳐봐요. 거기에 이제 슬로우의 훈련은 슬로우 이거죠. 느림이야. 느림의 미학이야. 느릿느릿 가는 게 빨라요. 근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그 마음이 급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취소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그냥 뭐예요? X 이렇게만 외우고 간다고? 아니야. 천천히. 야, 취소권 한번 생각해보자. 취소권은 무슨 건? 형성권. 그럼 내가 형성권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형성권은 일방적 어사 표시에서 발생하는 거다. 한번 행사하면 끝인데 무슨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겠느냐? X다. 그렇죠.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26회 2.5점짜리 다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저다음 거는 자, 취득 시효의 대상이다. OX. 자, 취득 시효의 대상이다. OX, X. 좀 읽어봐요. 근데 저 겁먹었어요. 읽어보라니까. 자,
점유해서 안 했어요. 점유하지 않는데 무슨 취득시의 대상이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재밌다라는 거야 문제. 지금 왜 재미가 없느냐? 지금 이런 의미들을 모르니까 지금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여기까지 개념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본능적으로. 봐봐요. 지금 발전성이 없는 거 다시 읽어봐요. 저 집안이라고 합니다. 집안을 보는 순간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 중에서도 토지의 표시사항이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사항이야. 집안은 그럼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해봐요. 번지야 번지. 그래서 집안은 주소 표기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거 다시 인지해 두시고, 자 오른쪽 갑니다. 자 7페이지 제3절 무슨 제도?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배경. 벌써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자 우리가 그 위에다 살짝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위에다 이렇게 이제 써봐요. 이제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줘보자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자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잡아보죠. 자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자 안 읽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읽어봐요. 권리관계. 그래서 권리관계. 항상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 뭐예요? 권리관계냐 사실관계냐. 그러면 대장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식?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그럼 항상 이걸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자 치고 들어가야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요? 추정력 읽어봐요. 자 그동안 갈고 닦았는데 그러면 읽어봐요. 추측이죠. 자 대장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해보자고. 지금 이거는 몇 번이 넘었느냐? 11월부터 지금까지 50번이 넘어서 50번이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을 재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자기가 따져보자고. 자 봐봐요. 여기 369이야. 자 여기 369이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대장도 몇 번지? 369. 토지 등기부도 369. 그러면 지금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 그런데 어느 날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 지번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선대장 뭐가 돼? 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는 뭐가 먼저 바뀐다? 대장이 먼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럼 봐봐요. 대장이 먼저 바뀌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어디에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 그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뭐라고 그래? 등기촉탁이라는 거야. 등기촉탁. 등기소에 알려준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항상 등기촉탁 그러면 이제 무슨 관계를 신경 써야 돼? 사실관계. 그럼 여기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죠? 그러면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가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자 거꾸로 읽으니까 뭐예요? 촉탁 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라고 배우고 지적은 등기촉탁이라고 배우는 거야. 등기촉탁.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념을 잡았으면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봐봐요. 자 합병. 자 천천히 해요. 생각을 해요. 합병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생각하지 마. 합병의 개념부터 잡아란 말이야. 합병은 몇 필지예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니까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가 면적이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변경? 지목. 그럼 지목 변경 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란다. 한다. 그렇죠. 한다라는 거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개념을 잡았으니까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봐봐요. 자,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신자는 무슨 신자? 새로운 신. 대장이 있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사실관계 변동. 그걸 잡아라는 거야. 사실관계 변동.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더 하고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A야. A가 A예요. 자, 토지대장도 A. 그러면 토지 등기부도 A. 근데 어느 날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어. 무슨 관계 변동이죠? 권리관계 변동.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어? 선등기. 그래서 읽어봐요. 선등기 후 대장이 돼. 후 대장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알려주는 거냐? 자, 지적소관청에게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 제도가 돼. 자, 우리가 이제 등기법도 한번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등기필 통지를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62조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간단하게 이제 등기필 통지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잡아놓으면 아주 좋아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경. 그죠? 소유권의 변경.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3, 4월 달 모의고사 이거예요.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것. 1번에 소유권, 2번에 소유권, 3번에 소유권, 4번에 소유권, 5번에 저당권. 정답은 저당권. 그렇잖아요. 여기 무슨 변동이 있어야죠? 소유권의 변경.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무슨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4월달에 단하고 모의고사.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A가 이제 통지해주면 이렇게 해서 B로서 지적공무원이 상호 일치시켜주고요. 자, 등기소에 알려주면 이걸 370으로 이뻐요. 반기해서 집안을 일치시켜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완전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요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또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러면 대장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뭐야? 대장,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리고 등기 촉탁 우리가 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소유권이 변동돼서 뭐예요?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고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내 통지라서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항상 부동산 공시 법령을 문제를 풀 때 항상 뭐예요? 사실관계는 어디가 주야?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주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등록전환이. 자,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이, 그러면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다, 아니다? 자, 개념을 생각해. 그러면 임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토. 그러면 임토로 가는 거잖아. 임토. 그러면 372 7번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뭐가 바뀌어서 집안. 집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록전환도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촉탁.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사실 애울 게 없어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사실 이것도 애울 것도 없어. 뭐가요? 등기 필통지도 애울 게 없다라는 거야.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요?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야 되니까. 소유권의 변동. 그러면 항상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듭화되어 있다. 이원화. 그러면 이원화됨으로써 사실이 바뀌면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등기 필통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억이 나오면 읽어봐요. 사실관계 변동.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상 이렇게 나와야 돼. 소유권의 변동상. 다시 읽어봐요. 사실관계의 변동. 읽어봐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해야 돼.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이완화.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등기 촉탁제도와 읽어봐요. 등기 필통지제도. 그러니까 대장 들어오면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무슨 관계? 사실관계. 요거 보면 권리관계. 그러면 거기에서 제3절에서 꼭 기억해 둘 거 뭡니까? 바로 기능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기능. 자, 기능과 관련돼서 거기 기능은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거기에 이제 행강편 닦아놓고 그러면 사실관계 중시 그래도 그 사이에다가 가로 열고 하나 더 써놔요. 그래서 우리 지적은 객체 중심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 객체 중심.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객체 중심. 자, 그러면 그러면 옆에 뭐가 있어? 권리관계 중시 찾았어요? 거기에다 행강편 닦아놓고 등기부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 중심.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응용이 돼요. 자, 지적제도는 객체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등기제도는 주체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의미를 하나 잡아놓고 자, 지적제도에 대해서 맨 마지막 하나 무슨 심사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 거기 행강편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요거는 자,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뭐는 잡아놔야 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는 우리 공시법령을 푼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달아져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4절 그거는 안 해도 돼요. 제5절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출제도 안 돼요. 지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등록 방법에 따른 방법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제3번 읽어봐요.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네,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거는 좀 약간 해놔야 돼.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도의 지적이라고 행강편 닦아놔요. 도의 지적. 자, 제목에 도의 지적 찾았죠? 도의 지적. 자, 도의 지적 뭐 찾았어요? 찾았죠. 자, 도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봐요.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그림 도자. 그러면 지적도 의미도 있어 없어?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슨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도의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도면이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수치 지적, 좌표 지적, 행강편 쳐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좌표 지적 채택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로 열고 거기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괜찮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우리 그럼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예요? 좌표. 도의 지적의 핵심은 도면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외울 필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숙제해 두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읽어봐요. 경계를 좌표로 나타내서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 비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해. 그러면 도의 지정은 거꾸로 하면 돼. 비용이 싸다? 비싸다? 싸다. 정확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꼭 확인해 둘 거는 자, 거기 마지막 칸에 한번 봐봐요. 수치지역의 마지막 칸. 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그걸 행강편 닦아놔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그죠? 일부 지역에만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지역. 찾았어요? 예, 그걸 확인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니까. 그러면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어디 지역?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이 어딘데?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핵심 정리가 있어요. 핵심 정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제도를 뭘 채택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뭐예요? 확인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해보자. 1번 무슨 지적?
법 지적. 자, 그래서 딱 행강편 한번 적어놓고. 그러면 이번에 도의 지적, 수 지적 둘 다 채택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밑에 4번에 무슨 지적? 소극적 지적. 안 미쳤어요. 적극적 지적.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출제 안 되니까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근데 도의 지적과 수 지적은 좀 알아둬야 돼. 특히 경계점, 좌표도 높은 시행지역은 무슨 지적이다? 좌표 지적, 저 숙지 지적. 일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그 정도는 시험장에 알고 가셔야 돼.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 정도는 꼭 캐치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제6절 뭐라 나왔죠? 지적법에 연영 나와 있어요? 네, 몰라도 돼요. 자, 제7절 토지의 등록.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제7절과 관련돼서 이제 터반 좀 마련놓고 잠시 쉬었다 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제목 읽어볼래요? 토지의 등록. 찾았어요? 네, 토지의 등록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다시 한번 불러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써봐요. 등록. 이렇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아까 지적의 3요소 했죠. 그러면 왜 제7절을 토지 등록을 잡아놨느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로서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 A자를 붙여봐요. 무슨 등록? 토지 등록. 그러면 토지의 조사 등록은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의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까지만 좀 하고. 자, 거기 의에서 읽어봐요.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역시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돼. 자,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요거는 올해 역시 또 출제될 테마야. 별표가 5개짜리야. 무조건 이제 숙지해야 돼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걸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읽어봐요. 모든 토지. 이걸 보면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다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나머지는 그러면 이해하자고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읽지 말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각각은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표시 밑에는 뭘 깔고 있어? 이제 토지 이동을 깔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 이동. 그렇죠. 토지 이동. 항상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는 토지 이동을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신청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정리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를 써요. 이게 바로 직권이야. 그래서 직권. 자, 약간 이런 게 해서 암시를 해놔야 돼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통지. 자, 소유자가 모르면 직권을 하게 되면 항상 통지를 달고 사는 게 돼. 통지. 자, 하나 더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뭐를 깔고 있어야 돼? 등기 적탁을 깔고 있어야 돼.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기 적탁은 토지 표시 변동이죠. 즉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그럼 항상 요 이치를 하면서 기둥은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모든 토지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 그럼 토지 표시 뭘 깔아? 토지 이동. 여기 뭘 깔아? 토지 등기 적탁.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깔고 직권 통지.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자, 의회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편 쳐놓고 모든 토지에다 별표를 딱 한번 해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신청의 원칙으로 갑니다. 2번 두 번째 건 신청의 원칙 찾았어요? 예, 그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직권으로 행강편 딱 꺼놓고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누가 등록하여? 지적소관청이. 그럼 직권 밑에다 뭐예요? 통지 이걸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통지, 그렇죠. 통지 이렇게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숙지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읽어봐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등기 좋다. 토지 이동, 직권, 통지 이렇게 해야 응용력이 발생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걸 기둥을 세워놔야 되고요. 이걸 기둥을 세워놔야 돼. 작년 2.5점짜리가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오늘 역시 이거 또 출제돼. 대비를 좀 해놔야 돼요. 다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 9페이지에서 거기 의 부분하고 그래서 토지 등록의 재원칙에서 2번 신청의 원칙. 요거는 올해 역시 2.5점짜리가 편성되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그래서 여기까지 해놔야 돼. 그래야 연결이 되죠. 그러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찾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자 계획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옆에 계획 첫 번째 칸 나오잖아. 계획. 자, 계획 수립해서 계획. 그 다음에 옆에 조사 행강편. 그 다음에 옆에 조사부 행강편. 그 다음에 밑에 계리서 행강편. 그 다음에 무슨 정리다? 지적 정리야. 이게 직권 정리 절차가 돼요. 자, 제가 보자. 계획.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그 다음에 계리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이제 부연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탁탁탁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앞에 토지 이동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거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행강편 쳐놨지 말고. 앞에가 토지 이동이니까. 아니, 거기 뭐예요? 줄만 쳐놓으면 돼요. 계획에서. 그러면 토지 이동 현황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옆에 뭐라고 해놨어요? 조사. 그러면 옆에. 조사부, 그 다음에 뭐예요? 계리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이게 바로 직권 정리 절차라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그러면 설명 모르겠다고 그랬으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자, 이걸 그러면 전문 절차에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단체여행을 간다고 이제 이거는 어차피 외워야 돼. 절차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단체여행 갈 때 뭐부터 잡아야 돼? 계획을 해야 되잖아. 계획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100명이 가기로 했으면 뭘 해야 돼? 조사해야죠. 조사.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조사부를 작성해야 되잖아. 그러면 100명이 가는데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명한테 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자고 결의를 하네. 결의서야. 갔다 오면 뭐예요? 결산. 무슨 정리? 지적 정리. 그래서 요 직권 정리 절차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여기 앞에 읽어봐요.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읽어봐요. 제주도 계획, 제주도 조사, 제주도 조사부, 제주도 계리서, 제주도 지적 정리가 되는 거야. 결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서울에 가서 조사하면 돼, 안 돼? 그래요, 안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 앞에 읽어봐요. 무슨 이동이야? 그러니까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저기 읽어봐요. 토지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다. 봐봐요. 토지이동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 조사를 계획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뒤에도 뭐예요? 토지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9회 때 2.5점짜리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이용 계획서를 작성한다. 어때? X죠. 여기 앞에 무슨 이동이? 토지이동. 여기는 토지이용.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이게 여기는 좀 짧으니까 보이죠? 10회 때 길게 나왔단 말이야. 봐봐요. 세 줄이 나와서 이걸 찾아낼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앞에다가 토지이동이라고 써놓고 저 뒤에 가서 토지이용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야. 이게 보이겠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뭐예요?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뭐예요?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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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 이걸 하기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지문으로 요렇게 많이 출제된다고. 자, 봐봐요. 자,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참 많이 출제돼요. 변동이 있을 때 이게 또 추출되는 포인트잖아요.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토지이동 계리서를 작성한다. OX. X죠. 왜 X예요? 앞에가 소유자 변동이잖아. 뒤에 토지이동 들렸잖아. 그러면 오늘 에어서 풀린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봐요. 권리. 사실 그게 바로 그렇게 푸는 거야. 앞에가 사실 변동이 있으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동안 뭐면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았잖아요. 11월부터 갈고 닦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직권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놓으면 그럼 봐봐요. 모든 것은 뭘 잡아야 돼?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했으면 뭐 해야 돼? 조사. 영어는 조사부를 작성하죠. 조사부를 작성하면 뭐예요? 계리서를 작성하고 무슨 정리? 결산, 지적 정리가 돼. 영어는 학교론에서 어떤 뭐예요? 통계를 정리할 때도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뭐든지 뭐부터 앞선다? 계획이라는 거야. 계획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문으로서 종종 등장하니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 요게 가장 중요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조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활용해 먹어야 돼. 봐봐요. 자, 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한반도야, 한반도. 뭐 여기 3판선이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전라면의 원조는 접니다. 그림을 못 그리니까 항상 이게 전라면들. 우리 전라면 있죠? 전라면. 선만 나타내서. 전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삼국지 전라면이 있어. 그거 진짜 재밌어요. 삼국지 전라면.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봐봐요. 자, 그러면 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뭐라고 그래? 이 범위를 누가 정해놓는가?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바다라고 읽으면 안 돼. 영해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 영토야. 여기는 뭐야? 영해야. 바다는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지목이 없어. 바다라는 지목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천은 영토야? 영해야? 영토. 그러면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있어. 하천은 영토거든. 그러면 하천도 뭐의 대상이 된다?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럼 바다는 그러면 봐봐요. 그럼 육지가 바다로 돼서 말소돼야 돼? 안 돼야 돼? 말소. 이걸 그래서 해면성 말소다 이런 말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법조문에서 이 의미는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올해도 역시 출제가 돼. 자,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애워. 이해가 되려면 어때? 대학원을 가. 대학원을 가요. 학문적으로 하려면. 지금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응용을 해야 돼. 표시 특징은 토지이동, 특징은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관계 변동. 요거는 올해도 역시 2.5점짜리야. 작년에도 2.5점짜리가 여기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4번엔 뭐가 나왔죠? 필지.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